안녕하세요. 지텔프 특강 32 플러스 저희 드디어 리딩 파트에 넘어왔어요.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겠죠. 지텔프 인트로, 그래서 인트로덕션 짧게 우리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리딩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셔야 하는지, 그리고 나서 오늘 초반부에 좀 필요한 우리 직독직해 설명법이 있거든요. 직독직해 학습법.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를 나는 필요 없다. 난 이미 GTF라는 시험 알고 있어서 뭐 무슨 영역이 있는 줄도 알고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넘어가셔서 그 부분부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GTF 구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고 오셨겠죠? 그렇죠. 우리 그래머 이미 다 끝나고 오신 걸 테니까. 그래서 문법, 청해, 독해 세 가지 부분이 있었고요. 각각 100점, 100점, 100점 있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저희 점수 계산은 어떻게 했었죠? 점수 계산 무조건 3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게 문법에서 고득점을 받자 였죠. 문법에서 일단 우리가 한 2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면 92에서 93점 정도 받을 거고요. 우리가 오늘부터 하게 될 리딩에서 나는 해석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통해서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현재 나는 한 40점 정도 나오더라 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 끝나실 때쯤에는 적어도 문제 푸는 스킬이랑 직독직해법만 제대로 학습하셔도 거뜬하게 80점 정도는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두 개를 합했을 때 몇 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170점에서 18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그 정도만 해도 우리는 벌써 60점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청해가 얼마나 플러스 되느냐 마느냐일 텐데, 그래서 32 플러스 수업이지만 정말 목표를 32로 잡지 마시고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점, 32점. 우리 32점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65점까지 목표 잡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5급 공채, 7급 공무원, 입고시, 세무사, 노무사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GTF 점수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 일단 가산점 우리 32점 가지고는 택도 없죠. 48점, 75점, 89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받아가실 수 있는 점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는 목표를 가지고 GTF를 듣게 되었다. 근데 영어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일단 32 플러스부터 시작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좋은 점수, 목표 점수 뭐 89점까지, 89점 힘든가요? 75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뒤에 더 점수를 높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그건 무조건 단어량 그리고 얼마나 해석 연습을 하셨느냐가 좌우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네 번째 파트 전부 다 똑같이 7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문제가 vocabulary 문제가 나올 거고요. vocabulary 문제는 이 단어의 뜻을 골라라가 아니고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겠느냐 유의어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팩트 문제 혹은 인퍼런스 문제, 사실관계 물어보는 문제죠. 화자의 의도를 찾아라 이런 고난이도의 유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언급된 정보를 어디에 있는지 잘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 해석 잘 했고 그리고 선택지 해석 잘 했고 그러면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영역은 그러니까 글의 형식은 biography 뭐죠? 우리 전기문이고요. 그럼 article 기사고요. encyclopedia 백과사전이고요. letter, 편지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식은 차이가 날 거고 문제가 나오는 패턴이 조금 차이가 날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더라. 그리고 인사이클로피디아에서는 어떤 순서로 글이 전개가 되더라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나중에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캐뷸러리 문제 푸시는데 길게 잡아도 한 1분 잡으시면 되고요. 두 문제 다 합해서요. 그리고 팩트는 하나에 한 1분 30초 정도 잡으시면 총 28문항 40분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분 30초 플러스 알파까지가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분 30초,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문법 문제 풀 때는 48초에 한 문제 정도 푸신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시간을 재봤었는데 48초를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거의 그거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차분하게 이 문제 해석하시고 본문에서 찾고 선택지 넘어오셔서 실수 없이 푸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의 특징이요. 첫 번째, 근본적으로 독해력이 일단 늘어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독해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독해력이 뭐죠? 해석 능력이죠. 독해력이 늘지 않으면 독해력이 부족하면 결국 문제를 찍거나 뭐 풀지 못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죠. 왜? 우리 리딩 문제잖아요. 리딩 문제 뭐예요? 해석해라, 읽어라 인데 결국은 아무리 뭐 문법 많이 알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이 이 문장이 해석이 되면 아, 이 뜻이구나 풀리는 거고,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나 이거 주어도 찾고 목적어도 찾고 동사 다 찾았는데 근데 해석이 안 돼. 그러면 문제를 못 푸시죠.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4가지 정도를 초반에 미리 설명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앞에서부터 뒤로 직독직해 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핵심 원리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그리고 저희 실제 모의고사 같이 전 문장을 적용해서 계속해서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직독직해는 여러분들이 결국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암기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온다? 그 암기가 되려면 무조건 뭐밖에 없다? 반복밖에 없다. 단어도 무조건 반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무한 반복해서 여러분도 실제 글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문제 풀이 하실 때 중요한 거. 일단 우리는 문제를 맞아야죠. 또 반대로 아무리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꾸 실수가 나오고 함정에 빠지고 하면 또 점수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독해력 플러스 문제 푸실 때 오답 만들어지는 소스 설명 드릴 거고요. 거기에서 오답 패턴 5가지밖에 없습니다. 5가지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미리 알고 계시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오답이구나 잘 걸러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문제 푸는 습관 들이는 팁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문법,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지 맙시다. 직독직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왜 직독직해를 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영어의 기본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뭐 이외에 뭐 명사, 형용사, 부사 뭐 외에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관계사도 있고 있겠지만 어차피 관계사는 다 형용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언어를 구성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게 어휘력, 단어량 적으시면 절대 해석 안 되고요. 두 번째, 어순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2가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형용사 덩어리와 명사 덩어리예요. 이제 우리 덩어리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익숙하시죠? I like music 할 수도 있지만 I like listening to the music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적어, 즉 명사가 길어지는 하지만 명사 역할을 하는 덩어리들 개념 제대로 잡아두셔야 문장이 스무스하게 해석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많은 명사 개수만큼 그 뒤에 많은 형용사가 붙을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국 논리관계까지. 그래서 하나씩 차분히 볼 건데 저희는 오형식이라는 이 어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어가 직독직해를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기본이 단어랑 어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위는 일단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순이 중요하구나. 직독직해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빨리 읽으셔야 하는 이유 같이 볼게요.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이게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다 저희 뇌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1번, 단기 기억의 지속은 50% per 1분이다 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언가 글을 읽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번호를 보거나 했을 때 내가 100%가 기억이 나겠죠. 보고 있을 때에는. 근데 그게 뒤돌아섰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이게 점점 기억이 량이 줄어들 거고요. 그게 반이 될 때가 언제냐 하고 보시면 그게 1분이에요. 제가 막 무슨 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서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나서 잠깐 뒤를 돌고 1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 전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반 정도는 기억이 안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거죠. 나는 벚꽃놀이가 가고 싶다.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문장 열심히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케이 나 주어 동사 찾았고 해서 오케이 해석이 됐어.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문장 가서 주어 동사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뭔가 그 전에 읽었던 내용 기억 안 나고 연결 안 되고 그게 바로 이러한 예시예요. 두 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 읽었나 보다. 혹은 내가 뭘 빼먹고 읽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요? 1분이 되기 전에 앞, 뒷문장, 적어도 두 문장이 한 번에 해결이 되셔야 돼요. 한 번에 해석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정보 처리 속도는 500 WPM이다. Word per minute 이고요. 자, word per minute이라고 하면 1분에 처리하는 단어의 개수예요. 스펠의 개수가 아니라 단어의 개수인데 저희 리딩 지문이 실제 제출되고 있는 리딩 지문이 보통 한 350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분에 그것보다 더 많은 단어의 양을 우리 뇌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는 어떻게 처리하죠? 굉장히 적은 개수의 word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럼 뇌가 좋아할까요? 그래 맞아. 우리 주인은 되게 친절해서 나를 혹사시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정보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지루해. 나는 뭐 1분에 뭐 500m를 갈 수 있는데 자꾸 막 기어가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차에서 뛰어내려서 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가 원래 뛸 수 있는 대로 뛰고 싶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늦게 읽으면, 느리게 읽으면 나머지 쓸 수 있는 용량을 다른 데에 씁니다. 그래서 느리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뻘 생각하시죠. 다른 생각 나고 나 어저께 왜 치킨을 시켜 먹었지? 피자를 먹을 걸 그랬나? 막 이런 생각하고 괜히 막 쓸데없는 생각, 잡생각 드는 게 전부 다 너무 느리게 읽어서. 자,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읽어야죠. 그리고 그 빨리 읽기 위해서 어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어 막 중간에 찾아보고 뭐 어순 찾고 주어 동사 찾고 하다 보면 절대로 도달하실 수 없는 게 속도이고요. 속도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문장 이해가 안 된다. 자, 그럼 속도 올리기 위해서 중요한 어순의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형식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의미는 똑같나요? 다른가요? 우리 의미 똑같죠? 그래서 먼저 한국말부터 봅시다. 우리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는 지금 누구죠? 그쵸? KT는이죠. 얘가 주어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1번. 얘가 주체니까요. 아니, 주어가 주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사과예요? 사과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 자, 얘가 왜 주어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대답이 맨 앞에 있으니까요 예요. 자, 그럼 이거 뒤로 돌리면 의미가 달라지나요? 장동건을 KT는 사랑한다.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 똑같죠? 자,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있냐면 얘가 있어요. 은는 이가 을를 에게 라는 조사가 있고요. 조사의 역할은 이 명사가 바로 주어야 라고 표시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목적어야 라고 표시해주는 역할이 조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순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요. 주어를 사실 우리가 편하게 느끼는 어수는 있지만 바꿔 써도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에 혼동이 오거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KT는 사랑한다 동건이를, 동건이를 사랑한다 KT는, 사랑한다 동건이를 KT는, KT는 사랑한다 동건이를. 아무리 많이 바꿔도 의미는 언제나 똑같죠. 우리 이거 두 개 바꾼다고 동건이가 KT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일이 일어나나요?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영어는 어때요? 조사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조사가 영어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치사는 조사가 아닌가요?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는 거는 이렇게 명사랑 짝꿍이 되는 건 똑같은데 조사처럼 이 아이의 구성 요소, 주어다, 목적어다 이런 걸 표시해 주진 않죠. 그쵸? 우리 주어 앞에는 뭐 to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얘네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아이들을 표시해 주는 게 전부 다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죠. 자, 바꾸면 의미 어떻게 돼요? 동건이가 KT를 사랑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익숙해지셔야 할 게 이 어순이다. 조사가 없기 때문에 어순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내며 그 어순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그 어순에 완벽해지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의미 해석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형용사 있었죠. 형용사 거의 한 문장에 많이 들어가면 한 1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형용사, 정말 pretty 이런 단어도 있지만 who is pretty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형용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I have a pen on the desk 이런 전명구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형용사 덩어리가 될 건데 우리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형용사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어순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오형식의 순서 외우셔야 된다였고요. 두 번째 후치수식이라는 건데 자, 우리 여기에서 볼드가 되어 있는 이 문장에 주어를 먼저 찾아볼게요. 주어 찾으셨나요? 뭐만 찾으시면 돼요? 은는 이가 찾으시면 되죠. 은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앞부분에 이 아이들이 이제 쭉 주어겠네요. 한번 내용도 읽어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주어 하나를 찾으시면 그게 누구죠? 판매 기록이고요. 그 앞에 이렇게 긴 애는 다 뭐예요? 이렇게 긴 애는 전부 다 형용사죠. 판매 기록을 꾸며주는. 자, 우리나라는 전부 다 형용사가 앞에 붙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누구는 이라고 붙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늦은 뭐 늦었다고 하면 좀 안 좋나요? 뭐 마이크는 이런 식으로. 근데 영어는 어떻게 들어가죠? Mike, who, 뭐 woke up late 이런 식으로 뒤에 계속해서 형용사가 들어가죠. 자, 이 문장에서 판매 기록 영어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sales record 자, including additional sales 뭐 7,100장 of 42,600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무조건 영어에선 명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꾸며주는 덩어리가 들어간다 라는 순서에 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거 가지고 저희 이거는 나중에 다시 관계대명사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오형식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형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거 대체 왜 공부하나 싶었는데 왜 공부하는 거더라? 우리나라에 있는 예쁜 조사가 없어서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저는 영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하시면 첫 번째, 그래서 조사 붙이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어는 전부 다 뭐 붙이시면 되죠? 전부 다 은, 는, 이, 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목적어. 이렇게 세 개는 을, 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에게를 붙여주시면 돼요. 주의하실 거는 얘네들 은 절대 을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형식 우리가 보통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게 여기 자동사 들어가겠죠? 3, 4, 5 형식은 목적어가 존재하는 타인에 대한 이야기 타동사, 타인이 존재하는 타동사, 여기가 타동사가 들어가겠죠? 사실 자타, 구분이 그렇게 의미가 크게 있진 않은데 그래도 문장 구조상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던 조사 붙이기 연습. 자, 주어는 뭐 했다. 주어는 이다, 이것. 주어는 했다, 누구를. 주어는 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어는 했다, 누구를 이렇게. 이 순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나는 영어를 좀 향상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말도 그렇게 하시면 되게 회화도 많이 늘고요. 영어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래서 나 어제 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 이게 아니라 나 먹었어. 밥 어제. 근데 그 밥 맛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영어의 어순에 익숙해지시면 실제 읽으실 때나 말하실 때 조금 더 빠르게 가실 수 있겠죠? 나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하시면 조금 더 가셔야 될 게 이제 논리관계로 이해하시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얘를 한글로 바꿔서 해석하실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영어랑 한국말은 혹은 뭐 영어랑 중국어 어떤 언어든 100% 호환되는 언어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글로 바꿔서 이해해야지 그렇게 두 번 일하지 마시고 읽고 바로 영어로 이해하시는 거를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익숙해지시는 조사 붙이기, 두 번째는 논리관계로 이해하시는 게 결국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주어, 머릿속에 떠올리시고요. 굳이 한국말로 안 바꾸셔도 돼요. 자, 한국말로 안 바꿔도 된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꼭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어 외우지 말라는 소린가 보다. 그게 아니고 elephant라고 했을 때 나 그거 아는데 그 있잖아 그 코 길고 어떻게 생긴지 아는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 이거는 제대로 외우신 거예요? 못 외우신 거예요? 제대로 외우신 거예요. 머릿속에 이미지가 생각나시면 올바르게 외우신 거고요. 그게 코끼리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머릿속에 이미지, 주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행동이 합해지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얘한테 하는 거다라는 그 이미지화만 제대로 해주시면 문장이 쉽게 그리고 빠르게 머릿속에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석이랑 이해는 약간 다르겠죠. 섞어서 쓰겠지만 얘는 결국 유사관계가 될 거예요.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구나. 주어가 이거구나. 얘 두 개 구분 어떻게 하나요? 사실 얘는 동사를 알고 계셔야죠. 비동사나 become, grow 이런 것들 주어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얘는 전부 다 뭐예요? 얘가 원인이고요. 얘가 결과예요. My mother complained about me 라고 하면요. 우리 엄마가 원인이고요. 그리고 나한테 불평하는 게,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게 결과가 되겠죠. 또 뭐 있을까요? 방금 건 이형식이었네. 자, 삼형식 뭐가 있을까요? My mother 이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My mother hit me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인 my mother 원인이 될 거고요. hit me 내가 맞는 게 결과가 되겠죠. 엄마가 없으면 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인과관계로 해석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첫 번째 단계 조사 제대로 붙이는 연습이죠. 자, 조사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다시 한번 넣으시고 은는이가 을를 에게 특히 사형식에서 에게 을를인 거 을를 에게로 순서 바꾸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고요. 전명구 있는 건 다 없애주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가능하다 그러시면 당연히 가장 좋은 건 쭉 읽고 해석하시는 거고 봤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모르는 단어 찾으시고 두 번째 전명구 묻고 그리고 뭐 투부정사 아니죠. to 더하기 명사 묻고 for 더하기 명사 묻고 관계사 묻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 붙여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요. The pottery 도자기고요. appeared는 까만색.
그냥 이게 끝이야. 도자기 까만색이구나. 한국말로 예쁘게 바꾸시려고 노력하시면 결국 이해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느려지기 때문에. 탄 뒤에 a theory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prove 되는 건 아니야. to be true. 그러면 여기서 뭐만 생각하시면 돼요? theory가 항상 true인 건 아니구나. The Aztecs prized. 얘는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요. 얘는 인과관계네요. 아즈텍인들이 원인이고요. 얘네들이 콩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게 결과죠. 그래서 머릿속에 아즈텍인들 이미지화, 얘네들이 막 칭찬하는 거 이미지화, 그리고 그거를 콩이 만든 거죠. 어떤 콩이에요? 코코아 트리에 콩이 찬사를 받습니다. Gifted actress 하면요. 재능 있는 여배우고요. won, 얻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얘를 이기다라고 해석하시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이기다는 defeat. 이런 애들이 이기다고요. 그 뒤에 내가 이긴 상대방이 들어올 거고요. win은 내가 얻은 상품이 들어와요. 그래서 Iron Man won, 누구 있죠?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면 아이언맨이 캡틴 아메리카를 이겼다가 아니라 상품으로 받았다. 시합에서 이겨서 라는 뜻이 돼버려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액트리스가 얻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아카데미 어워드를요. 그래서 우리 뭐 생각하면 돼요? 원인, 이거 얻은 게 결과. 여배우 서 있는 거 머릿속에 이미지화, 그리고 상을 자기가 얻는 것까지. 시드니 콜드 모건, 시드니가 원인이고요. 불러요. 시드니가 부르고 있는 거 이미지화, 모건이 옆에 있는 거 이미지화. 절대 모건이라고 불린다는 말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능동태입니다. 그 다음 천명구 in social work 묶어주면 우리 목적어 2개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순서 기억나시죠? 에게 을를이었어요. 을를 에게였어요. 에게 을를이야. 나는 줍니다. 누구나 에게예요. social work에 있는 자원봉사를 하는 뭘 줘요? 많은 존경을 줍니다. 테리는요. 먹입니다. 그녀의 이구아나에게 맛있는 샐러드를요. 나는 증명했어요. 그를. 그는 어떤 상태? 틀렸다. 그래서 원인, 나요. 결론은 그가 틀렸다고 증명된 것. The comedian left the audience hungry for more. 요렇게 되겠죠. 가끔 이거 한 단어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형용사가 여기 들어가야 한 단어죠. Hungry audience. The audience hungry는 한 단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코미디언이 원인이 될 거고요. 결과. 남겨두고 코미디언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누가 남아요? audience가 남아있겠죠. audience한테 이 행위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audience는 어떤 상태? 뭔가 부족한 상태. 야, 더 웃겨줘 하는 상태인 거죠. The boss appointed his new secretary. 그래서 다시 인과관계죠. 보스가 원인, 그리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임명했죠. 그의 새로운 secretary를 의장으로요. 어떤 의장? 할로윈 캠페인의 의장으로요. 그래서 동사를 외우시는 걸로는 사실 부족해요. 동사는 굳이 자동사, 타동사를 외우시는 것보다 그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문장 구성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게 맞습니다. 같은 단어들이죠. turns, changed, decreased. 하지만 자동사일 때는 무조건 항상 누구에 대한 설명, 주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바뀐 건 누구? 그가 바뀌었고요. 두 번째, 바뀐 건 누구? 내가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어 머릿속에 이미지화, 그리고 변한다는 사실. 없네? 그럼 그가 변하는 거고요. 그가 변했어. 나를 변화시켰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장 다 끝까지 보고 문장 그거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간 연습이 필요해요. 그가 바뀌었어. 그가 바꿨어. 나를. 터빈이 돌려 발전기를. 그녀의 혈압이 낮아졌어. 그녀의 혈압이 낮췄어. 심장 박동을.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겠죠. 이게 되려면 무조건 스피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쭉
쭉쭉쭉 한 덩어리로 쭉쭉쭉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단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한 개만 더요. form이라는 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는 형성하다 인데요. 우리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러면 얘는 형성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좀 약간의 조언을 드리자면 이 형식 동사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의미에 집중하시고 굳이 이게 뭐 사형식이냐 수여동사냐 뭐 또 뭐 있죠? 사역동사냐 다 필요 없다라는 거. 자, those substances 그러한 물질들이 only form 형성됩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요. 험악한 환경에서요. 그래서 항상 끝까지 다 확인하셔서 지금 이건 우리 같은 센트이지만 사형식일 때와 삼형식일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아이를 봤을 때도 뭐가 정말 중요하죠? 조사를 제대로 붙이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I sent him a flower. 에게 꽃을 보냈다. him to the store. 그를 스토어로 보냈다. 그래서 항상 끝까지 다 완벽하게 문장이 하나가 됐을 때 의미가 앞부분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단은 끝까지 쭉쭉쭉쭉쭉 한 텀에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저희 실제 앞으로 보실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문장들이고요. 적용시켜서 한 번씩 해석해 드리고 그 다음 저희 다음 직독직해 비결 힌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 long day 어쩌고 저쩌고 우리 일단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명구 다 묶고 갑니다. 두 번째에도 전명구 있고요. 세 번째에도 전명구 있고요. 네 번째에도 전명구는 아닌데 전명구는 우리 전치사 명사죠. 근데 얘는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 다음 전명구 있고요. 전명구 2개 들어있네요. 자, 그럼 앞에서부터 갈게요. 첫 번째는 항상 누구다? 주어다. 은는이가 붙이시거나 나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키고 원인인 거 혹은 얘에 대한 설명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The long delay. 자, 굉장히 많은 지연이 있었다. 지연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겠지. 이미지화를 시켜야겠죠. 지연이라고 한다고 진짜 지읒, 이응, 여, 니은 안 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래서 뭔가 늦어지는 거야. 근데 뭐가 늦어져? 공사가 늦어져요. 그게 오케이. 부연 설명이구나. 얘는 무엇 때문이다? $700 million costs. 뭐 때문에 그 몇인가요? 1000만, 억, 10억. 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프로젝트 때문에 오케이? 그게 끝이죠. 지연이 생겼다. 이유는 70억 달러의 가치 프로젝트. There are 아무 의미 없는 거죠. They 아니고요. 그들 아니고 거기에 있다 없다죠. Drawings, pictures or descriptions 있음 없음? 없음. 그림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묘사도 없고 근데 그 여자에 대한 묘사가 없는 거죠. President Woodrow Wilson 원인이고요. 대통령 한 명 있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announced 그 사람이 발표하는 거. 뭘 발표해요? He support 내가 돕겠다. For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여자들의 참정권 운동에 내가 돕겠다. This 원인이고요. this는 무엇인가요? 앞문장 내용입니다. This 원인이고요. 대놓고 원인이네요. Caused 이것 때문에 결과 뭐가 일어났냐? Two buildings to collapse 2개의 건물 무너짐. They hire them 그들이 원인이고요. 고용함 그들을. 근데 그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그럼 원인은 그들 지금 A라고 하고 B라고 합시다. 당연히 같은 대문 아닐 거고요. 만약에 같은 애들이었으면 themselves가 나왔겠죠. A가 B를 고용했다. 이게 문장 끝이고요. B의 부연 설명입니다. 어떤 걸로 고용했냐? Interpreters for the Air Expedition. 바꿔 뭐라고 하죠? 통역사. 근데 걔네들 탐험을 위한 통역사로 고용을 했다. All crews 모든 크루가 한글로 뭐죠?
모든 크루가 찾아보세요. 자, 모든 크루가 keep the boat 동사, 목적어, 그리고 부연 설명. 유지시켰다, 노력했다, 뭐 했어요? 그 보트를 뭐하게? upright, 제대로 위로 서 있게. 그러니까 보트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 이렇게 서 있으면 거꾸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위로 서 있게 유지시켰다. 머릿속에 뭐 하셔야 되죠? 이미지화 제대로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거 우리 직독직해 해야 되는 이유. 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 그리고 단기 기억의 지속이 굉장히 짧더라. 그래서 1분에 적어도 2문장 해석이 돼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됐냐? 왜 그렇게 우리가 빠르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냐? 빠르게 읽지 못하냐?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순. 그래서 우리는 조사가 있지만 걔네는 없더라. 두 번째 차이점이 얘네들 형용사의 위치가 우리랑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오형식에 있는 조사 제대로 잘 붙이는 연습과 그거의 다음 단계로 뭔가 이걸 한글로 바꾸기보다는 이미지화 시키시는 것까지 함께 해봤고요.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문장 연습 잘 해보시고 그 다음 강에서 저희 직독직해 얘기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